근신경통증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식을 참고해서 오늘은 41번 장요근을 할게요. 신용어로는 엉덩허리근이라 그러는데 이제 장요근의 이제 약자가 이제 장이 이제 장골, 요 일리오 있죠. 일리학이 이제 장골이라는 뜻이죠. 요가 이제 허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허리뼈하고 요추뼈하고 장골뼈에 붙었다고 장요근인데 이걸 이제 장골뼈를 엉덩뼈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추를 허리뼈라 그러죠. 그래서 신용어가 엉덩허리근이 되는 거고 자 기시정지를 보시면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허리에 붙었죠. 그 다음에 장골에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퇴골에 여기 보시면 소전자에 붙었습니다. 그죠? 더 자세히 한번 기시정지를 볼게요. 일단 장요근이라는 것은 근육이 요근이 있고 그 다음에 장골근이 있죠. 그죠? 근데 요근이 크게 대요근이 있고 소요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장골근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요근은 큰 허리근이라 부르는데 기시를 보시면 흉추 제12번 흉추에 붙어가지고 흉추 등뼈죠. 그죠? 그는 5개의 요추의 추체의 측면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12번 얘가 제12 흉추 돼 있죠. 흉추에서 붙어서 5개의 요추에 이 추체, 그러니까 이 바디를 말하죠. 추체라 그러면 이 척추가 있으면 얘를 이제 바디, 몸통이라고 불러요. 몸통. 그래서 몸체자를 써가지고 체라 그러죠. 이 체의 측면에 붙습니다. 측면에. 그래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요 앞쪽이 있죠. 그 다음 옆면이 있죠. 그리고 요 옆면. 옆에서 약간 앞쪽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앞쪽보다는 옆에 붙죠. 그죠? 그래서 측면이래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앞쪽 옆.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붙어 있다 보시면 돼요. 대각선 방향으로. 완전 옆은 아니에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지는 대퇴골의 뒤 안쪽 면의 소전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소전자 돼 있죠. 7번 소전자. 여기에 보시면 대퇴골에 보시면 이 안쪽에 톡 튀어나온 뼈 있죠. 얘가 소전자예요. 여기도 톡 튀어나온 거 있죠. 크게 튀어나왔다고 얘는 대전자. 전자가 이제 운전할 때 전자. 그러니까 핸들을 우리가 돌릴 때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이제 관련된 이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과 관련된 이 뼈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위가 소전자와 대전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소전자에 붙게 되면 어때? 이 장요근이 당기게 되면 나중에 요렇게 되면서 외회전이 되겠죠. 외회전. 그래서 요런 기능이 숨어 있는 게 이제 기시정지의 의미들이고 그 다음에 소요근 같은 경우는 작은 허리근이라 그러는데 기시가 얘도 마찬가지로 12번째 흉추에 붙어가지고 1번, 2번 요추의 추체의 아까 바깥쪽에 붙어요. 그래서 이 소요근 같은 경우는 자 12번 붙죠. 그 다음에 1번, 2번까지 모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소요근이 이렇게 쭉 내려와 힘줄이 오죠. 어디까지 와서 붙어요? 여기는 치골 쪽으로 와서 붙게 되는데 정지로 보시면 치골 상지에 치골선에 붙어요. 그래서 치골에 붙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 치골에 보면 이제 치골이 이제 밑에 가지가 있고 위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위에까지 붙는다. 상지. 위에까지. 아래까지는 하지라 그러겠죠. 위에까지 위에 치골선. 요 위에 라인에 있는 요 선이 있죠. 요 선에 붙습니다. 그래서 소요근 이렇게 붙게 되고 장골근 같은 경우는 엉덩근이라 그러는데 기시가 장골와의 안쪽면 상부 위에 쪽에 3분의 2에 붙어요. 안쪽면에 100% 붙는 게 아니고 3분의 2 부분 붙는데 밑은 빼고 위에 부분 3분의 2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와죠. 장골 와죠. 움푹 파져 있는 걸 와라 그래요. 이 부분은 위에 쪽에 3분의 2에 붙습니다. 밑에 3분의 1에는 안 붙는단 말이죠. 그리고 정지 같은 경우는 대요근의 힘줄이죠. 근은 힘줄. 가 결합해가지고 소전자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대요근하고 이제 합쳐지죠.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어디 붙어요? 정지도 같은 자리, 소전자의 앞에 붙습니다. 소전자가 있으면 뒤쪽이 아닌 앞쪽에 붙는다. 그래서 이 기시정지를 이해하면 짧아지면서 힘을 쓰게 되는 거와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한수 수축과 단축수 수축. 그리고 이제 물론 길이가 변화없는 길이가 등척석 수축이라고 그러죠. 길이가 변함없이 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주로 우리가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것과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것을 주로 기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금 등이 좀 문제가 있네요. 자, 등이 이제 깜빡거리는 겁니다. 자, 이제 괜찮죠? 자, 기능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고관절에서의 굴곡이 1차적으로 기능이다. 고관절에서의 굴곡. 자, 고관절은 여기 보이죠?
고관절이 여기입니다. 그죠? 엉덩관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관절이 이렇게 굴곡되는 거. 굴곡되는 거. 이게 1차적이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고관절을 굴곡한다 그러면 뭘 걸어간다든지 산을 탄다든지, 그죠? 달리기를 한다 할 때, 이때 쓰는 동작이 고관절 굴곡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요추를 전만하고 서 있을 때 요추를 신전시키며 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체간을 굽히는 자세에서 요추의 굴곡을 보조한다. 정상적으로 요추를 전만하고 서 있을 때 요추를 신전시킨다라는 말은 뭐래? 서 있을 때 이제 요추가 이렇게 이게 전만이죠. 앞으로 만자가 앞으로 굴곡된 거. 그래서 전만이라는 건 앞으로 굴곡된 거고 후만이라는 것은 흉추에 보게 되면 이제 뼈가 어때요? 뒤로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죠. 뒤로. 그래서 후만이라 그래. 앞으로 굴곡된 거를 전만. 그래서 앞으로 서 있을 때 이렇게 전만을 시키겠죠. 장요근이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그래서 전만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허리가 신전이 되는 거죠. 뒤로 제끼지는 거를 우리가 신전이라고 해요. 몸을 한번 요추로 한번 신전해 볼까요? 뒤로 한번 제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 신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요근이 좀 더 이제 신전을 시키는 거죠. 허리 부분을. 그래서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거. 만약에 이제 서 있는 거 말고 앉아 있는 걸 표현하면 이렇게 있는 후만이죠. 이게 후만. 자, 얘가 이제 후만 자세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전만. 이게 후만, 이게 전만. 그죠? 이렇게 전만을 시키는 그래서 요추가 신전된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장요근이고, 그리고 앞으로 체간을 굽히는 자세에서 요추의 굴곡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몸을 그냥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자, 숙여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거, 이렇게 숙이는 거와 관련이 돼가지고 요추의 굴곡을 시키겠죠.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요추의 전만만 시키지만 또 고관절에 굴곡이 있을 때는 또 요추를 굴곡시키는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기능이 메인은 아니고 보조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고관절에서 외전을 보조한다. 고관절에서 외전. 고관절에서 외전을 보조한다는 거, 얘가 외전의 주동근은 아닙니다. 그죠? 고관절의 외전의 주동근은 중둔근, 소동근이겠죠. 하지만 얘가 어때요? 외전을 하면서, 굴곡과 함께 외전을 하면서 어때요? 약간 외전을 할 때 외전이 되죠. 그래서 약간의 보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양반다리 자세라든지, 제기차기 할 때 이제 고관절의 장요근이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 약간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갔죠? 그래서 외전을 보조한다. 이때 주로 힘을 쓰는 건 뭐예요? 중둔근이나 소둔근, 근막장근이 훨씬 더 외전의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요근은 보조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4번에 보면 설관절에서 오직 신전하려 할 때만 장골근을 안정화시키고 고정시키는 근육으로 작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릎을 우리가 이렇게 피고 있을 때, 피고 서 있을 때, 요때 장골근이 긴장을 하면서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골근이 피로하겠죠. 많이 서 있으면 장골근이 피곤하다. 그러면 많이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어때요? 장골근을 항상 풀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보시면서도 이 기능을 쓴다는 건 어때요?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근육에 피로가 오고 피로가 누적되면 트래그 포인트가 형성이 됐다 일단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기능을 보면서도 이렇게 쓰면 그 근육이 고장 나겠구나. 이렇게 많이 써서 고장 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설관절 신전이 안 되면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진다라고 돼 있죠. 왜 그렇겠어요? 무릎을 약간 굽혀 보세요. 그 고관절을 이쪽 보시고 약간 굽혀 보시면 당연히 이제 고관절이 굴곡이 되죠. 무릎을 쭉 피면 고관절 신전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이 약간 굽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장요근의 단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또 한다는 게 여기 나오고 6번에 보시면 요근의 수축은 추간판에 가해주는 부하를 증가시킨다. 추간판이 뭐죠?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그럼 여기 보시면 요추와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죠. 흉추에도 있게 되고 경추에도 있습니다. 그죠? 경추에도 이 추간판들이 이제 장요근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얘가 눌리겠죠. 샌드위치 되듯이. 그래서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눌리기 때문에 압력을 받게 되죠. 그럼 디스크 치료에는, 허리 디스크 치료에는 장요근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때는 장요근을 풀어주는 걸 엄청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기능에서도 이제 힌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초를 공부하면서도 임상이 나오셔야 돼. 여러분들이 항상 기초 공부와 함께 임상을 연관시킬 줄 아는 사고력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장골과 청골 사이에 현저한 굴곡력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장골하고 굴곡 사이에 현재한 굴곡력. 그러니까 요 부위가 이제 굴곡이 되겠죠. 장골하고 청골, 여기하고 여기죠. 천장관절이죠. 한마디로 하면 천장관절. 뒤에서 보시게 되면 청골과 장골이죠. 이 사이의 관절을 골의 장골의 장을 합쳐서 천장장골이라 그러죠. 그래서 SI 조인트라 그래요. S가 뭐예요? 세이크럼, I가 일리학이죠. 그래서 세이크럼도 일리학도 연결된 게 SI 조인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천장관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위가 굴곡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으면 천장관절에도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장관절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요근의 통증이 보시면 이 천장관절 쪽에 통증이 오죠. 이 부위에 통증이 오는 이유가 금방에 하는 이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요근은 8번에 당뇨균이 단축되면 요건 보행이 되어 대퇴가 바깥쪽으로 회전한다라고 되어 있죠. 금방 제가 이 수업 하기 전에 봤던 환자가 장요근 환자가 한 분 오셨어요. 장요근 환자가. 그래서 걸어다닐 때 장요근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지금 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금방 한 분 왔었는데 그래서 단축되면 요건의 보행이 되어 대퇴가 바깥쪽으로 회전한다. 회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다리가 이제 외회전되는 거죠. 다리가 아니 그냥 서갖고 외회전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요 자세로 한번 걸어보실까요? 이쪽으로 팔자걸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자걸음으로 이제 걸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요근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한쪽 다리만 이렇게 팔자로 걷게 되는데 금방 왔던 앞에 환자분이 이 증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장요근에 대한 적절한 신전의 자세는 외회전이 아니라 내회전이 된다. 장요근에 대한 신전의 자세죠. 신전, 늘어난 거. 늘어나게 되면 반대죠. 짧아지게 되면 외회전이지만 늘어나게 되면 어때요? 내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뒤로 이제 신전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엄지발이 안쪽으로 돌게 되는 거죠. 엄지발이 안쪽. 그러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최대로 늘리는 그래서 우리가 장요근 스트레칭 할 때 어때요? 내회전 시켜놓고 늘려야지만 장요근의 신전이 더 정확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자세에서 바깥쪽으로 외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장요근의 신전이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장요근의 신전할 때는 내전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에 보시면 소요근의 경우는 요 청골의 관절을 굴곡시킨 채로 요추의 정상 전만 굴곡을 곡선을 신전시킬 때 요건을 보조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 요추 전만을 시킬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요근이다라는 뜻이죠. 얘는 이제 고관절까지 안 내려가요, 그죠? 치골결합 바깥쪽에 치골선 있죠, 상지 위에까지에 요 밑에까지 있고 위에까지 있죠. 위에까지에 붙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추하고 요쪽 부위, 요 치골 위의 부위를 굴곡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고관절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리하여 동측의 골반에 전만을 들어올리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전면을 들어올리는, 골반의 전면을 들어올리는. 그래서 이 골반의 요 앞쪽 부분 있죠. 앞쪽 부분을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이제 앉아있을 때, 요추를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하면 신전이죠. 신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단축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고, 앞쪽 골반을 들어올렸죠. 여기 치골 부위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근육이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거죠. 전만을 시키게 되면. 후만을 시켰을 때 소요근의 단축성 수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11번에 보시면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직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축하여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이때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때요?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한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내 몸을 이렇게 내 몸을 움직였을 때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내 밸런스를 잡고 있죠. 그리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을 때 훨씬 더 장요근이 더 긴장을 하겠죠.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밸런스 잡기가 수월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 있을 때는 면적이 어때요? 발 두 개가 있죠. 앉아 있을 때는 어때요? 엉덩이와 함께 이제 발까지도 두 개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점을 이루면서 그리고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서 있을 때 훨씬 더 장요근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근육이다.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이 허리 쪽 장요근에 문제가 더 많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보면 보행시 장골근은 특히 육악기 동안 크게 작용한다. 장골근이라는 것은 아까 했죠. 엉덩뼈, 장골뼈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에서 걸어갈 때 육악기라 그러면 이제 발이 떠 있는 상태. 그래서 한번 걸어 보실게요. 걸어갈 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들어 올릴 때가 육악기입니다. 그죠? 다시 걸어 보시면 들어 올렸을 때 육악기고 발이 닿을 때가 입악기예요. 그죠? 이때 특히 들어 올릴 때, 육악기 때 당연히 이 고관절이 이제 여기 부위가 굴곡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장골근이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 게 장골근이다. 그래서 장요근은 실제로 서서 걸어 다니고 서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써요. 앉아 있을 때보다. 그래서 서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장골근이 많이 고장 나겠죠. 그러면 이제 서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앞에 오신 분이 서 가지고 곡물 같은 걸 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약간 틀어져 갖고 한쪽에 힘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어때요? 한쪽 근육이 장요근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지배를 보시면 대요근은 요추 2번, 4번 요추 신경에서 지배하고 소요근은 제1 요추 신경에서 지배하고 장골근은 2번, 3번 요추 신경에서 지배한다. 그러면 이제 장요근이 안 좋은 사람은 어때요? 상부 요추가 훨씬 더 안 좋다는 뜻이죠. 상부 요추가. 그럼 상부 요추 안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 굽어가지고 등이 굽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겠어요? 등이 굽어버리면 요 요추 1, 2, 3번 요쪽 부위가 어때요? 또 신경이 뒤로 밀리면서 여기서 나온 신경들이 다 눌리겠죠. 앞으로 굽으면. 그러면 어때요? 장요근이라는 것은 내가 서가지고 앞으로 숙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오겠죠. 금방 앞에 장요근 증상 가졌던 어떤 분들이 어때요? 서가지고 뭔가 곡물을 볶는 작업을 할 때 딱 그 동작이죠. 그래서 이제 장요근이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분도 장요근 치료를 해주고 나니까 이 증상이 사라졌고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말로만 해갖고는 잘 모르겠죠.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해부학을 보시면, 자, 이게 장요근이죠. 여기 대요근이 보이고, 소요근이 보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장골근이 보이죠. 여기에 워낙 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12번째 밑에서 나오는 신경도 있고 무슨 신경이 있는데 나중에 이 신경들을 싹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을 뚫고 넣은 장요근, 대요근을 뚫고 넣는 이 신경도 있고 음부 대퇴신경이라는 신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피부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이 신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나중에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이 요거는 뭐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총. 그래서 장요근 근처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6개인데 이 신경도 여러분들이 따로 다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요근만 이제 관련된 신경을 지배하는 것들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추 1번 신경입니다. 자, 12번 늑골이죠. 12번째 늑골 밑에서 나오는 게 12번 흉추 신경이고 얘는 어때요? 요추 1번 신경이죠. 자, 보시니까 이 대요근을 여기 약간 잘라냈죠.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려고. 자, 1번, 2번, 3번, 4번에서 나온 신경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대요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2번에서 요추 4번 신경에서 지배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2번뿐만 아니라 1번에서도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까지도 쳐줍니다. 근데 책에는 2번. 근데 어떤 사람은 2번부터 또 지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1번부터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흉추 12번 있죠. 얘도 대요근을 약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12번도 지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2번, 3번, 4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흉추 12번도 지배할 수 있고 요추 1번도 지금 지배하죠. 뚫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요근 같은 경우는 흉추 1번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지배한다라고 됐죠. 지금 보시면 흉추 1번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죠? 소요근을 또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요추 신경이 장골근을 지배하죠. 장골근 같은 경우는 2번, 3번이 지배하는데 지금 보면 대퇴신경이 지배하고 있죠. 대퇴신경. 이게 대퇴신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대요근하고 장골근 사이로 빠져나가는 대퇴신경이 하는데 대퇴신경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있죠. 몇 번 2번에서 4번에서 나온 요추신경이 지배하는데 주로 4번까지는 지배 안 하고 2번, 3번에서 나온 여기 보시면 2번, 3번에서 나온 신경이 4번까지 연결된 신경이 이렇게 대퇴신경으로 연결되는데 2번, 3번에서 주로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2번, 3번 요추신경에서 지배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장요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L4, 5 청골 쪽에 이제 신경이 아닌 위에 쪽에서 요추 위에 쪽에서 나온 신경이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이 이제 중간이죠. 그래서 더 많이 지배하면 4번까지도 같이 지배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부 흉추와 상부 요추 쪽의 문제는 장요근을 문제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덕이 굽어 있다. 그럼 장요근에는 신경적으로 문제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들이 눌리죠. 이 신경은 실질적으로 덕이 굽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압박을 받아서 이쪽이 신경이 좀 부전마비가 올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숙여서 일한다는 것은 장요근에 항상 부전마비가 조금씩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 기초이론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임상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초를 공부하면서 임상을 엮어내는 공부의 훈련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머리. 지금도 이거를 단순하게 이 암기로 가게 되면 글만 외우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임상적인 해부학 책을 보면서 해부학적인 걸 보면서 임상 해부학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임상을 할 때 훨씬 더 이 부위를 풀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트리거 포인트나 이런 것도 요 부위가 이 트리거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부위의 신경의 흐름을 뚫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부위를 푼다는 건 뭐예요? 장골근의 이 부위에 눌려있는 부위에 신경을 또 느슨하게 풀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기초도 지금처럼 조금 더 탄탄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